하는 거 됐어. 나도 나왔어. 이게 안 돼. 예, 안녕하세요. 예,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주권당 창준이 쪽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각자 생활하면서 이 현재 여당 야당의 정치권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이 사람들이 어떤 법을 위반하면서 국민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데 18대 대선 선거 소송인단이 출범하면서부터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해요. 이게 안 됐다. 예, 됩니다. 혹시 멘붕의 시대를 유튜브에서 보셨나 모르겠네요. 권혜명 감독이 그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해외에 출품할 예정인데 국내 여러 영화제에다가 전주, 부산, 여러 부천 영화제에다가 출품을 했더니 안 받아줍니다. 상영을 안 해줘요. 왜 상영을 안 해주겠어요? 18대 대선 박근혜가 가짜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다큐로 만든 영화거든요. 그 사람 혼자서 5년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글을 썼고, 세월호도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올린 그러니까 불법 정권에 대한 다큐 영화, 선관위가 개입한 선거 조작,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그 다큐 영화를 권혜명 감독이 올렸어요. 유튜브에 멘붕의 시대를 쳐보면 나옵니다. 예, 그 유튜브에 그 멘붕의 시대는 그 생생한 18대 대선 부정의 그 기록입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은 그 18대 대선 부정은 왜 부정이었는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줄거리를 예. 제가 이제 조금 예. 설명할게요. 저는 그걸 여러 번 봐가지고 큰 줄거리를 알고 부정선거를 깊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18대 대선이 이제 2012년 12월 18일 밤에 문재인이 강화문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날 박근혜가 51.6%로 당선됐다. 그렇게 나오니까 미국 재미 교포 한 분이 이중기 씨가 문재인 부산 사무실까지 쫓아가서 당장 당선 소송하시오. 그랬더니 문재인이가 증거 불충분이다 하면서 당과 자기 민주당과 그리고 전 국민이 부정선거라고 막 외쳐대서 국민 공감대가 있을 때 자기가 나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기회주의자죠. 그렇게 하고 나서 광화문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부정선거다, 박근혜 가짜 대통령이다 하고 떠들고 있을 때 이게 살살 시민단체의 어떤 박서군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정원 선거 개입만 떠들고 하면서 그 다큐가 흘러가고 나중에 한영수, 김필원, 그 다음에 김인경석 같은 사람들이 중앙선관위 관악센터까지 찾아가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증거 입력을 해가지고 박근혜가 이렇게 개표 조작했다. 선관위가 투표함 바꿔치기를 했다. 아니, 투표함 바꿔치기가 아닙니다. 투표함 열기도 전에 대표 방송 나갔다. 조작 네. 대표 방송. 그 다음에 지역위원장이 공표하기도 전에 대표 방송 나간 것이 예. 전체 13,542 투표구에서 60%가 넘는다. 네, 알고 보니까 박근혜 51.6%는 선거 하루 전에 만들어진 가짜 데이터였다. 예, 가짜 데이터. 그것을 이 소송인단 사람들이 입증을 했더라고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일부에 방송할 때 민경석 팀장이 한 3개월 동안 밤마다 고생하면서 찾아낸 것입니다. 예, 민경석 씨는 육군 대위 출신이고 네. 굉장히 옳게 살고 네. 바른 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진짜 그 보수주의자더라고요. 저 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고 예. 제가 이제 광주에 가서 강미순, 강춘원, 김영호나 김수복 씨, 이주연 씨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특히 강미순, 강춘원은 남매간인데 이 사람들이 박근혜 부정선거를 4년 4개월 동안 계속 피켓을 토요일과 수요일마다 금남로에서 피켓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진상 밝혀라. 1219 개표 부정선거다. 그렇게 밝히고, 그 다음에, 니들 역산이라는 분, 그리고 전주의 최주병 씨, 군산의 고금자 씨, 그리고, 보령의 김태갑 씨, 최근성 씨, 민경석, 이재원,
천창룡, 대구에 있는 남산, 장미숙, 김정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부정선거를 알고 떠들고 방송도 하고 글로 쓰는데도 의외로 주권당에 참여하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먹고 살만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재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이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서는 것이지, 저도 뭐 편히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법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어떻게 편히 살 수 있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대통령이 가짜인데, 불법 가짜인데, 그리고 불법 가짜가 국무총리를 임명할 권한이 있습니까? 외교관, 다른 나라 합법적인 대통령들을 만나서 외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생활정치를 하면서 주권당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치활동, 내 생활 열심히 하고 정치활동에서 여당, 야당의 위법을 온 세상에 알겠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당 사람들을 지금 몇 명을 거론했습니다. 우리 한 대표, 김 대표가 굉장히 제일 많이 애쓰신 분들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은 제가 중앙선관위 근무하면서 정당 관리하는 거 여러 가지 알기 때문에 정당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왜 정당은 국민들하고 엄청난 약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이 정당은 딴 정당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서 우리끼리 정보 공유를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은 다 공유를 하고 우리끼리 통합을 하고, 부독불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는 대정이나 지금 중간 지대를 정해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정치 비용을 최소한 줄이면서 건전한 평균적인 국민들의 의식으로서 정치를 하자는 겁니다. 단 조건은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헌법 질서와 법 질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한목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소속인단은 합리적인 집단이고 합법적인 집단입니다. 지금 민주당, 새누리당, 자한당 이 패거리들은 어떻습니까? 패거리입니다. 합리성 없습니다. 불법 정당이죠. 예, 불법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남북 통일된다고 지금 열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분위기가 좋습니다. 이런 패거리 문화가 남북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도 국민들 희망대로 안 됩니다. 왜냐? 각자 소통이 안 됩니다. 합리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서로가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바삐 우리는 합리적인 정당을 만들고 합법적인 정당을 만들고 한목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 전체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고 통일이 돼도 평화가 흐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환경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발이 18대 대선 부정을 알리는 우리 창당, 주권당, 우리 주권이 무너졌으니까 주권을 먼저 찾고 모든 걸 순서대로 정리하자. 그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한영수 대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권당 창준이를 중앙선관위에다 등록을 하다 보니까 정당법에서 신생 정당이 정당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종이로 각 5개 시도에서 각 1000명 이상 당원 당원 원서를 제출하고, 원서의 당원 명부를 제출하고 중앙당 창당 증거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당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정당은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당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근데 신생 정당은 반드시 A4 용지에 서식에 의해서 자필로 자기 당원 가입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기한은 6개월 이내다. 6개월 180일 이내에 최소한 6,000명 정도 당원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 주권당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고 지자체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저희가 주권당을 일단 큰 배를 띄우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중앙당 창당이 6천 명이 당원이 모집돼가지고 중앙당 창당이 이루어지면은 공개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생활을 하면서 정치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주권당 명의를 갖고 현수막도 걸고 출마를 해서 정치 연습을 하면 돼요. 정치란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되더라고. 알고 보니까 법을 많이 하는, 각 분야의 법을 많이 하는 모든 분야의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나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인사권을 행사하고 좋은 법을 법대로 해라. 예를 들어서 부익부 빈익빈인 세금 정책이 간접세 비율이 60%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400조 원일 경우 예산이 60%가 간접세라면 90%가 내는 액수가 64, 24, 240조가 가까이 됩니다. 450조면 240조 정도를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모두 다 내는 건데, 대부분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물건을 사도 부가세 내고 운전을 해도 60% 가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게 아니고 여당 야당 정치 노름에 쓰여지고, 이상한데 지방자치제는 건물이나 짓고 다리나 놓고 그런 쪽으로만 하고 축제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대로 소외된 사람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세금 정책도 중요하지만, 세율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고루 분배할 수 있는, 그게 법에 있어요. 우리가 고루 분배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돌아가고 최저 사회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중요한 것이지, 알고 보니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잘 사는데 그게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큰 부를 싼 사람은 칭찬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위법을 하고 독과점법을 행패를 부리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하고 짜고 법관들하고 짜고 해가지고 법망을 벗어나서 부를 축제한 사람들은 당연히 형법 적용을 시켜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 이것까지 지금 말이 건너갔는데, 저희가 우리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보통 사람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망으로 정치를 하자. 생활하면서 정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여당 야당들이 분명히 이 법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축출해버리자. 그래갖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게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권당 배를 띄웠습니다. 띄웠는데 언제 저희가 중앙당 창당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A4 용지에 직접 여러분들이 당원 가입 원서를 써가지고 예를 들어 17시도 중에서 5개 시도 이상 각 1000명 이상 당원 가입 원서를 제출해야지 우리가 출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오늘 방송을 합니다. 예, 정당을 창당을 해보니까 과거에 무수한 정당이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당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국민들 속에 나쁜 이미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동네 마을로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창당을 했다고 좀 도와주세요 이래 보니까 저희들 이상하게 보고 이상한 말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니까 정당 만든 사람들은 사기꾼이 아니냐. 이런 이상한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창당을 하면서 이상한 정치적인 사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소송인단에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사기치고 해라도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커진다 해서 그것이 잘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권력을 잡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정치 문화를 어떻게 바꿔가지고 지금 새누리 패거리와 민주당 패거리를 일소하고 이 나라에 좋은 정당을 만들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정치를 잘 되게 만들고 헌법과 법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저희들 자꾸 이상하게 의심하고 이래 하시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운이 지금 나와야 될 시기입니다. 이 패거리 문화에서 이런 새로운 기운이 나와서 새로운 기품을 가지고
대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대를 써 가면서 과거를 연다. 과거에 뒤로 밀려가고 새로 나와야 한다. 네, 제가 그 정당을 생각한 지는 벌써 한 2년 반이나 됐어요. 그리고 2010, 작년 1월 4일날, 2017년 1월 4일날 1차 등록을 했거든요. 저희 200명, 220명 정도 창준이 동의서만 받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광주에서 계속 금남로에서 피켓을 든 사람들한테, 야, 이거, 주권당을 창당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것 좀 하나 좀 써달라고 하니까 안 써줘요. 그 정도로 우리가 정치인들이 위법을 하고 세월호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했다고 떠들어대지만 막상 당신이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에서 같이 싸워보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은 정치로 싸울 수밖에 없다. 아, 그렇지. 예. 정치로 싸워서 정치로 해결해보자 하는 예. 의미로 해서 조건당을 만들어오고 이야기를 했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정치를 이야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내 자신 이야기도 하지 말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싸운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어느 당을 지지하고 그 사람 후보를 나오면 찍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해요. 알고 보니까 개표 조작을 해도 말을 못하고 법원이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법원이 개표 조작 선거에 대해서 선거 소송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지금 저 불법 그러니까 천하가 불법자들한테 예, 우리가 월급 주고 저- 공무원 주고 살고 있습니다. 방금 정 대표님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의외로 몰랐습니다. 진짜 투표하는 투표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절대 정치를 그러면 안 됩니다. 정치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는 선전선동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저는 선관위 근무만 했으니까 우리 정 대표님요, 6개월 동안 선전선동하면요,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대통령 후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선전선동을 내가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예, 잠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을 자격은 없지만은, 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만약에 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당신이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말이에요. 현재 현행법,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위법한 정치인들이나 위법한 기업가나 그런 사람들을 정확하게 형법 처리하면은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합니다. 나머지 정치인들도 알아서 정치를 잘하게 돼 있다. 나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것을 제대로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예, 예. 우리가 법대로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가 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예로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박근혜와 양승태가 빅딜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거 4월 4일 날 KBS 추정 60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방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즉시 양승태를 고발하고 해야 됩니다. 그 김명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법관들의 의견을 듣는다. 원래 이 공무원법상 그런 비리가 드러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헌법 7조 예, 1항입니다. 헌법에도 있고 개별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무원법 56조도 예, 있습니다. 또 자기 개별법에 또 있습니다. 왜 그 뜻은 뭐냐? 여러 법에 있는 것은 절대 불법 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법정신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김명수가 지금 그 법정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김명수는 처가 벌칙에 19대 대선 19대 선거무효 대선, 소송을 해야 되고 예,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심권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김명수도 새로운 빅딜을 하고 재판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예를 들어서 예. 김명수 현재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거해서 2017년 12월 6일까지 19대 선거무효소송을, 아니 18대 선거무효소송이 먼저입니다. 그걸 심리하고 법대로 그 소송 원장대로 증거에 입각해서 선거무효 판결을 내려버리면은 대한민국은 제대로 돌아가는 법치국가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을 김명수가 지금도 입어오고 대법원장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장 양승태는
4년 4개월 동안 선거 소송을 안 하고 있다가 6년간 대법원장 생활을 하면서 2017년 9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저는 대법원장 양승태가 가장 나쁜 범죄자고 이거 헌법을 파괴한 교수형을 10번, 100번 당해도 될 범죄자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명수가 그걸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김명수가 인증기 받았죠. 이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예. 떠들어왔는데도 예, 예. 어떤 검사나 국정원 요원이나 우리를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이야기하고 위법자들은 처벌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이지 예, 예. 다른 뜻 없습니다. 우리 소송인단은 이미 부정선거를 보고 저는 선관위 그 노조위원장 때 보고 투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투쟁의 도상에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봤기 때문에 이 진실을 밝혀야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걸 싸우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저 행복한 모든 그 기회를 버리고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 들고 하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가 처음엔 미웠는데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제 사랑스럽고 불쌍해 보이는데 젊은 사람들하고 어린애를 보면은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세상을 저 사람들한테 과연 넘겨줘야 되는가? 내가 죽음으로써 이 사회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암만 죽으려고 노력하고 부정선거다가 투쟁을 해도 죽인 사람이 없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저희들 탄압받은 것이 국민 여러분들을 탄압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저희들을 믿고 한번 싸워봅시다. 싸워보시고 이것은 우리들이 걸립니다. 걸리고 주권자의 행위입니다. 용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법대로 하고 예, 예. 자기 주권을 말하고 예. 주권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여당 야당을 예, 예. 혼내주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법대로 형법 처리하자. 예, 예. 그리고 좋은 나라 만들자. 이건 예, 아니에요. 저희들도 위반하면은 처분 받아야 되는 거지 뭐. 당연하죠. 예, 예. 이 정도 오늘 예. 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뭐 더운 날씨에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시원한 밤 되세요. 예. 예. 이제 갑시다. 지금 늦었습니까? 빨리 가야죠.